안녕하세요. 오포곡선과 공피파 성장에 대해 발표하게 된 3학년 8반 14번 이창후입니다. 먼저 오포곡선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여러 상대 가격 수준 중에서 해당 국가가 원하는 수출량과 수입량을 나타내는 곡선, 즉 해당 국가가 수입량에 대해 외국에 제공할 의향이 있는 수출량의 곡선을 의미합니다. 만약 두 국가가 서로 무역을 한다면 두 국가의 오포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교역 조건과 교역량이 결정됩니다. 우선 A 그림에서 생산 가능 곡선에서 각각의 국제 상대 가격에 대한 이제 생산점 A, B, C를 도출하고 국제 상대 가격을 통한 자유무역 시 데칼 소비점 A, B, C를 도출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A는 생산점과 소비점이 같으므로 자급자족 경제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식은 자급자족 가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K국은 X의 비교 우위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각 국제 상대 가격에 대한 X의 수출량과 Y의 수입량을 이제 X를 가로축으로 하고 Y를 세로축으로 하는 평면에 이제 옮긴 것을 오포곡선이라고 정의합니다. 참고로 오포곡선은 자급 가격선인 이제 PY분의 PX를 넘을 수 없으며 주로 비교 우위가 있는 재화축에 대해 볼록한 형태로 노출됩니다. 여기서 이 점에 대해 비해서 이제 F점은 XJ의 상대 가격이 상승, YJ의 상대 가격이 하락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오포곡선을 통해 K국은 XJ의 수출량과 YJ의 수입량을 늘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YJ에 대해 비교 우위가 있어 YJ를 수출하고 XJ를 수입하려는 A라는 경제체제를 갖춘 나라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YJ에 대해서 비교 우위가 있어서 Y축에 대해 볼록한 오포곡선을 가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원점에서부터 두 국가의 오포곡선이 교차하는 점까지 기울기가 균형 교역의 조건, 그러니까 TOT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TOT 1의 경우는 XJ 상대 가격이 균형 국제 가격에 비해 저렴하고 YJ 상대 가격이 균형 국제 가격에 비해 비싼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K국에서 X1원만큼을 수출하고 Y1원만큼을 수입하고자 하면 이제 반대로 이제 A국에서는 이제 X2만큼을 수입하고자 하고 Y2만큼을 수출하고자 합니다. 즉 국제적으로 X제는 초과 수요, Y제는 초과 공급의 상태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XJ 가격은 상승하고 YJ 가격은 하락함에 따라 균형 교역 조건이 달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K국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적용될 경우엔 오포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동일한 수입량에도 관세로 인해 상대 국가에 제공할 수 있는 XJ 양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한편 국민소득의 증가, YJ 수요의 증가는 오포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킵니다. 두 요인은 모두 YJ 수입 수요를 증대시키므로 동일한 수입량에도 더 많은 XJ를 제공하려고 할 것입니다. K국의 YG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K국의 수입 수요가 가격에 대해 영향을 줄 수 있는 대국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K국의 YG 수요 증가는 오포곡선을 K0에서 K1로 우측 이동시키며 YJ 국제 상대 가격을 상승시킴에 따라 국제 균형 가격은 TOT0에서 TOT1로 하락하며 수입량과 수출량은 증가하지만 이제 교육 조건이 악화되게 됩니다. 한편 K국이 국제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마찬가지로 대국이며 YJ 수입에 대해 이번엔 관세를 부과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는 오포곡선을 K에서 K 콤마로 좌측 이동시키며 YJ 국제 가격을 하락시킴에 따라 국제 균형 가격을 TOT0에서 TOT1으로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에 따라 교육 조건은 개선됐지만 수출량, 수입량이 하락하게 됩니다. 만약 교육 조건 개선에 따른 효과가 수출량 감소의 영향보다 더 크다면 해당 국가는 관세를 통해 호생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K국이 국제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소국이며 YG 수입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경우엔 여전히 오포곡선은 이동시키나 교육 조건엔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국의 입장에서는 외국의 오포곡선이 단순히 직선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K국은 교육 조건의 변화 없이 수출량과 수입량의 감소만 겪게 되므로 반드시 후생이 감소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궁핍화 성장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하는데 궁핍화 성장의 정의는 이제 기술 진보를 겪고도 오히려 후생이 감소하는 현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제 수출제인 X제 위주의 기술 발전이 이루어졌을 때 생산 가능곡선은 위에 빨간 선에서 노란 선으로 확장되게 됩니다. 만약 해당 국가가 소국이라면 교육 조건에 변화가 없으므로 이제 B점에서 생산, F점에서 소비를 하게 되므로 후생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해당 국가가 대국이라면 증가한 X의 생산과 수출에 따라 교육 조건이 악화되고 C점에서 생산, G점에서 소비를 하며 소국에 비해서 이제 후생 증가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핍화 성장 경우는 이제 대국이어야 하고 국제시장 점유율이 높아야 하며 경제 성장이 수출제 편향적으로 이루어졌어야 하고 외국 수입수요의 가격이 비탄력적이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기술 진보로 이제 생산량이 늘어나더라도 오히려 이제 사회 후생이 감소하는 그러한 궁핍화 성장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